당신의 미소에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오지교정TV 교정 전문의 오지연 원장입니다. 인비절라인 치료가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해서 요즘 인기가 많은데요. 환자분들께서 인비절라인 치료가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비절라인 자체는 굉장히 좋은 도구이지만 이제 적합하지 않은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비절라인 치료가 잘 맞지 않는 환자분들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치관이 매우 짧은 경우입니다. 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치아가 있으면 치아 이렇게 머리 부분이 있고 이제 뿌리 부분이 있죠. 그 중에 머리 부분을 치관이라고 합니다. 치아의 그 머리 길이가 굉장히 짧은 경우에는 브라켓으로도 그 교정 치료 자체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치관이 짧아지는 이유에는 치아가 많이 닳아서 짧아진 경우도 있고요. 원래부터 그냥 치아 모양 자체가 짧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치관이 짧은 경우에 치료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인비절라인이 이제 치아에 힘을 전달하는 방식 때문인데요. 인비절라인은 치아 부분을 이제 감싸는 그 장치로 인해서 그 힘을 전달합니다. 따라서 치아 부분을 많이 충분히 잘 감싸줄수록 전달이 잘 되게 됩니다. 치아 머리 부분, 즉 치관이 너무 짧은 경우에는 감싸는 양이 충분하지 않겠죠. 그렇다 보면은 힘 전달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크라운 치료를 많이 받은 경우입니다. 크라운 치료라고 하는 것은 충치 부위가 너무 크거나 신경 치료를 받아가지고 씌웠던 경우나 이거를 이제 크라운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아를 깎아가지고 이제 헬멧 씌우듯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감쌀 수 있게 씌우는 치료를 크라운 치료라고 하는데요. 그 씌우는 재료에는 일단은 금 재료도 있고요. 케이품이라고 해서 안쪽에 메탈 소재가 있고 위에 그 도자기 소재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요즘 가장 제일 많이 쓰는 소재는 지르코니아라고 해서 이렇게 치아색 나는 재료, 그거를 많이 쓰게 됩니다. 인비절라인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힘을 잘 전달시켜 줄 수 있고 효과적으로 이제 전달을 시켜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치아 부분에 어태치먼트라는 걸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르코니아나 이렇게 PFM 이렇게 이미 크라운 치료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태치먼트가 잘 붙지 않고 잘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힘을 효과적으로 전달을 이제 못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서는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나은데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안 붙는 느낌이 조금 많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씌워진 치아들이 그 인비절라인 치료에서 중요한 이동을 담당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 크게 상관이 없지만 뭔가 중요하게 이동을 시켜야 되거나 그럴 때는 사실 자꾸 어태치먼트가 떨어지거나 잘 안 붙어버리면 치료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크라운 치료를 받은 치아들은 브라켓 자체도 사실은 잘 붙지 않고 잘 떨어진 게 사실이긴 하지만요. 우리 브라켓 치료를 할 때는 사실 앞니가 아닌 이상은 어금니 쪽은 이제 밴드 치료라는 사실 대안도 있게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치료하기가 용이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금니나 이런 데 이동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너무 금리나 아니면 그런 지르코니아나 이런 크라운들이 많다 이러면 인비절라인 치료하기가 조금 까다로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치를 잘 끼기 힘든 사람입니다. 인비절라인 치료 같은 경우는 다른 치료에 비해서 굉장히 환자의 협조도가 중요한 치료입니다. 인비절라인 회사에서는 이제 얼라이너 장치를 하루에 이제 22시간 이상 끼는 걸 권고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낮에 이렇게 업무나 이런 일 때문에 잘 낄 수가 없다. 그럼 사실은 치료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교정 치료할 때 우리가 가장 제일 큰 원칙은 약하고 지속적인 힘을 계속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정 치료할 때 치아가 이동을 하는 원리인데요. 인비절라인에 너무 자꾸 뺐다 꼈다 하거나 쪽으로 충분한 시간을 끼지 못하면 치아 이동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낄 수 있어야 충분한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잘 못 끼실 것 같으면 사실은 브라켓 교정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군것질을 자주 하시는 분. 일단은 잘 껴야지 되고 잘 안 끼는 경우에는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자주 군것질을 하거나 이래서 장치를 자꾸 빼놓고 자꾸 뭔가 음식을 먹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치료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무 평상시 때 군것질을 너무 자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인비절라인 치료가 적합하지 않거나 아니면 인비절라인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조금 군것질을 조금 줄이시는 게 사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가끔 또 장치를 끼고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낀 채로 음식을 먹다 보면 그 장치 자체 변색도 오고요. 그다음에 씹는 면 쪽에서도 장치 손상도 올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비절라인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브라켓이 아니기 때문에 양치질이 용이해서 충치가 덜 생기거나 이런 거를 예방하는 건데, 만약에 장치를 끼고 자꾸 먹어버리면 인비절라인 역시도 치아하고 장치 사이에 음식물이 끼면서 세균 문제나 치태가 쌓이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역시 치아 자체가 브라켓처럼 충치가 더 잘 생기거나 아니면 탈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것질을 많이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인비절라인 치료가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번째, 발치 케이스도 인비절라인으로 못하는 건 아닌데요. 의사들 사이에서 전반적인 의견이 그래도 발치 교정 케이스는 인비절라인보다는 브라켓 치료가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몇 개월이다 몇 년이 지나면 아예 의견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비발치 치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사실은 인비절라인이 더 나은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케이스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발치 케이스는 인비절라인보다 브라켓 치료가 조금 더 용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비절라인이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 조금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